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문제 18회 10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신고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휴업, 폐업. 자, 1번 2개월 휴업을 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게 틀렸네요.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3월 초과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2개월만 휴업을 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개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죠.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입영으로 인해서 7개월간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그리고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임신 출산이 2022년 1월 1일부로 추가됐습니다.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임신 출산이 2022년 1월 1일부로 추가됐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세 가지에 준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세 가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군대 가는 경우에 다 6월 초과할 수 있다고 했죠. 치약, 학교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의 경우, 그 다음 4번 폐업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2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만 원에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 처해졌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법에는 100만 원 이하고요. 국토교통부령의 개별 기준은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5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죠. 왜냐하면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기 때문에 2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다.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지요. 자, 전속중개계약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기 때문에 5개월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지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잘못한 거 없네요. 그 다음에 2번 일반 중개계약서 물가 수준이라고 했죠. 제가 물가 수준. 물가 수준이 뭐냐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잘못한 건 없고요. 3번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를 행해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전부 업무정지입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개별 기준은 3개월이니까 3개월 명하였다. 6개월 이하니까 3개월 명하였다. 틀린 말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개업공개사는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사항에 해당된다. 필수적이 아닙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죠. 자, 다음은 1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인 협회의 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보망은 모든 개업공개사를 차별하면 안됩니다. 차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소위 왕따시키면.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는 50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정보처리 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도 확보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관청은 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X네요.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청문이라는 게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이죠.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듣는 게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가 없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 없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3개만 청문을 하죠. 그러나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 없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